선생님들이 쫙 손수 편집 없이 올리십니다. 간편하게 아주 노편집으로 올라가니까 편하게 보면 됩니다. 자, 물질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배우는 건 밀도죠, 밀도. 앞으로 진짜 많이 보게 될 개념인데, 자, 일단 밀도가 뭔지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밀도. 자, 밀도의 개념부터 좀 잡아 볼 건데, 한자어로 밀자가 빽빽할 밀자 알아요? 정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밀림의 밀자가 빽빽할 밀에 림이 숲을 림이야.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것을 밀림이라고 부릅니다. 빽빽할 밀자는 한자어로 이렇게 써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너무 빨리 썼어 내가? 몰라요. 아무튼 빽빽할 밀자 이렇게 쓰는 거랍니다. 아마 나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과학 선생님이니까 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가 더 이제 빽빽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숲이 있습니다. A라는 숲이 이만한 면적에 A라는 숲이 있고 B도 같은 면적에 B라는 숲이 있어요. 네, A라는 숲에는 나무가 2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B라는 숲에는 나무가 3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어디가 더 빽빽합니까? B가 빽빽하죠. 빽빽한 정도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나무의 개수? 이 나무의 수를 다른 말로 물질의 양, 질량으로 환산하는 거야. 질량이 더 많을수록 더 빽빽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이라는 개념에는 비례한다 라는 걸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이 A라는 숲이 있고요. B라는 숲은 좀 넓어요. 그죠? 근데 둘 다 나무가 2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어디가 더 빽빽해요? A가 빽빽하죠? 이거 무슨 말이야?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면적이 좁으면 더 빽빽하죠? 밀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면적을 공간의 크기 그래서 물질 개념에서는 부피라고 부릅니다. 부피가 작은 게 밀도가 더 크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밀도는 뭐에 반비례한다? 부피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부피가 작아야 밀도가 크니까. 이걸 합친 공식이 밀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밀도란 뭐분의 뭐라고 말한다?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요 라고 말해요. 질량의 단위는 g을 쓰기도 하고 킬로그램을 쓰기도 하죠.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를 쓰기도 하고 밀리리터를 쓰기도 하고 리터를 쓰기도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부피의 단위를 써요. 그래서 조합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리터 또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등등 여섯 가지 조합이 나오죠. 책에 나와 있는 조합이 3가지 조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등이라고 써 있다는 건 다른 조합도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질량의 여러 가지 단위와 부피의 여러 가지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밀도를 정의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밀도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밀도 공식에다가 별표를 좀 쳐놓고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텍스트화되어 있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되게 익숙하지 않죠? 부피분의 질량. 이거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같은 말이야. 밀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물질의 밀도를 알고 싶어? 이 리모컨의 밀도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을 재면 되겠죠? 그죠? 질량을 재고 부피를 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질량을 재는 방법은 저울에 대부분 되죠? 질량을 재는 저울은 양팔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 같은 걸 쓴대요. 그런 걸 쓰나 보다 하면 되고요. 부피를 잴 때는 아주 정확한 규격을 갖고 있을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되겠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속에 풍덩 집어넣어서 늘어난 물의 부피를 구하면 이 녀석의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피를 정확하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돌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부피를 구하게 돼요. 어쨌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질량을 구하고 부피를 구하면 이 리모컨의 밀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밀도가 그러면 물질마다 같다 다르다? 다 달라. 밀도가 다 달라. 밀도가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딴 일이 벌어집니다. 밀도가 다르면. 뭐요?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들을 한 군데다가 쫙 넣어 놓으면 밀도별로 정리가 돼요. 가장 무거운, 가장 밀도가 큰 게 가장 밑으로 가라앉고요. 가장 밀도가 작은 게 위로 뜹니다. 시험 문제예요. 가장 밀도가 큰 게 뭐냐? 돌! 그죠? 가장 밀도가 작은 게 뭐냐? 나무! 그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플라스틱은 물보다는 밀도가 작고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 껴있는 거야. 누구보다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밀도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 밀도에 따라서 쭉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좋아요. 저렇게 해서 밀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좀 볼 그래프. 자, X축에는 부피라고 써 있고요. Y축에는 질량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밀도 공식을 좀 써놓고 생각해 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 C라는 물질은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을 해보면 부피, X축이죠? 질량, Y축이죠? 즉, 부피분의 질량이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곧 뭘 의미한다? 밀도를 의미한다는 거. 왜? 기울기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가 부피고요. Y가 질량이잖아. 그러므로 이 기울기가 밀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C라는 물질의 밀도는 얼마다? 그냥 그대로 가면 20분의 10이니까 5분의 1이죠. 그죠? 5분의 1의 밀도를 가지는 거야. 소수로 바꾸면 0.2 정도의 밀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A의 밀도 얼마입니까? 10분의 20이니까 2죠. 2입니다. B의 밀도 얼마예요? 모르겠죠? 아니 20분의 40이잖아. 보여요? 기울기. 그래서 2입니다. A의 밀도와 B의 밀도가 같죠? 기울기가 둘이 같기 때문입니다. 둘이 기울기 같은 거야.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건 밀도가 같은 거고, 밀도가 같다는 건 뭘 의미한다? 같은 물질이야. 둘은 같은 물질이야. 양만 다르게 한 거야. A는 부피 10 준비하고 질량을 20 준비해서 요만하게 만든 거고, B는 부피 20 준비하고 질량 40 준비해서 좀 많이 준비한 겁니다. 같은 물질이야. 지우개 요만한 거, 얘는 지우개 이만한 거. 예를 들어서.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예요. A, B, C 중에 A, B, C를 딱 주고 나서 몇 가지 종류의 물질이니? 라고 물어봐요. 몇 종류니? 두 종류입니다. A, B는 같은 종류고 B만 다른 종류니까 두 종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B가 같은 종류인 이유가 뭐니 그러면? 밀도가 같아서요. 밀도 같은 건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 기울기 같잖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목소리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야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밀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밀도의 변화 얘기를 좀 볼게요. 1번 끝났어요. 배울 거에 6분의 1 벌써 끝났네요. 자, 밀도 공식을 딱 보면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부피분의 질량 중에, 부피하고 질량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질량이라는 말은 물리에도 사용되는 말이잖아. 앞에 무슨 자가 생략된 거냐면은 물자가 생략된 거야. 한꺼번에 읽어볼까? 물질의 양. 물질의 양. 봐봐. 셈을 이루고 있는 물질 있죠? 물질의 양이 이만큼일 거 아니야? 어디를 강조했어요? 못 본 게 맞아요. 그죠? 물질의 양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물질의 양을 셈을 달에다가
달에다가 퉁 옮겨 놓는다고 해서 쌤의 물질의 양이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래서 질량은 장소가 변하더라도 그 녀석의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야. 질량은 절대로 안 변해. 어딜 갖다 놔도 안 변해. 쌤을 이렇게 압력으로 누르더라도 나를 이루는 물질의 양은 밖에 안 바뀌어. 내 나를 50도에 집어넣어도 나를 이루는 물질의 양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온도가 바뀌든 압력이 바뀌든 장소가 바뀌든 질량은 안 바뀌어. 근데 뭐는 바뀔 수 있다? 부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얘가 고체잖아. 얘를 내가 세게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부피가 바뀌나요?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온 김에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도 잘 안 바뀌어.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나 압력에 대해서 밀도도 잘 안 변하는 편이다.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잘 안 바뀌어.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 질량은 당연히 안 바뀌는 거고 고체나 액체는 압력에 대해서도 부피가 잘 안 바뀌어. 근데 열팽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열팽창. 좀 뜨거워지면은 고체가 팽창합니다. 우리 철길이 철길이 이 철길을 이루고 있는 그 철 프레임과 다음 철 프레임 사이에 공간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타면 철컹 이 기차 바퀴가 살짝 거기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겨울에 유독 소리가 더 크고요. 여름은 소리가 많이 안 나요. 그 열팽창을 고려해서 살짝 벌어지게끔 해놓은 거야. 여름에 늘어나면 이게 꽉 맞물릴 거 아니야. 만약에 그냥 이 공간을 두지 않고 만약에 하나로 쭉 쇠로 철로 쭉 만들어 놨다면 여름에 열팽창에서 이게 늘어나니까 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철길이 휘어지게 되면은 기차는 탈선을 해서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벌어지게 놔두는 거야. 그래서 고려한 게 뭐다? 고체도 열팽창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 마찬가지로 온도에 대해서는 부피가 변할 수 있다 없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밀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요게 바뀌면 얘도 바뀌잖아. 그래서 체크.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할 수 있어요. 부피가 증가하면요. 밀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감소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고체는 열팽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고체는 밀도가 바뀔 수 있어요. 살짝.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온도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체는 장난 아니야. 기체도 어쨌든 물질로 되어 있는 거니까 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근데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쭉 줄어들어. 왜? 기체란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쭉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부피가 확 줄어요. 부피가 엄청 잘 변해. 또 온도를 가하면 부피가 또 확 증가해. 온도나 압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변합니다. 기체 같은 경우.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도 압력에 대해서도 밀도가 많이 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부피는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 테니까 밀도는 커지겠죠? 이렇게 어떤 기체 하나를 상상을 하고 얘한테 압력을 가하는 경우와 온도를 가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를 상상해주면 압력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공간에서 기체를 이만큼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받았어 지금? 기체를 주고서 이 기체의 밀도는 20입니다 라고 줍니다. 그럼 몇 도에서 측정한 밀도인지, 얼마만큼의 압력에서 측정한 밀도인지를 꼭 물어봐야 돼. 이해되죠? 왜?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엄청 잘 변하기 때문에 이 밀도가, 나한테 준 이 밀도가 어느 온도, 어느 압력에서 측정한 건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체크.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과 함께 항상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물질인 경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옛날에 여자친구가 한 5명 정도 있었을 때. 왜 안 믿겨요? 뻥이에요. 중요한 건 초콜릿을 이렇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고체 상태의 초콜릿을 선물 받았거든요. 얘를 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피가 커집니다. 액체로 만들면. 왜냐면 고체는 따닥따닥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퍼지면 액체는 퍼지는 거니까 부피가 증가할 거 아니야. 여기도 고체 입자가 4, 3, 12개의 고체 입자가 있고요. 입자가 있고 여기도 12개 똑같은 입자가 있으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부피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크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를 기체로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부피가 1800배로 또 증가합니다. 질량은 12개로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만 부피가 확 커지니까 밀도는 확 작아지겠죠. 일반적인 물질은 이렇게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피는 고체보다 액체가 커지고 액체보다 기체가 커져요 라고 말하는 거야.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는 작아지는 거니까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어.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예외적인 물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다. 여기 6개의 물 분자를 준비를 합니다. 이 물 분자 6개를 얼릴 거야. 얼리면 어떻게 돼? 얼리면 고체로 만드는 거야. 기억나? 6개의 물 분자가 탱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육각형 모양을 만들면서 얼어요.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얼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물은 예외적으로 오히려 고체로 만들면 부피가 더 커져. 한번 실험을 해봐. 안 혼나는 실험은 페트병에다가 물을 꽉 채우고 냉동실에 얼려요. 어떻게 돼요? 빵빵해져서 나옵니다. 이제 혼나는 실험은 어떻게 하냐?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얼려요. 깨져서 나옵니다. 빠질 깨져가지고 막 손 비고 뭐야 이게 막 이렇게 깨진 유리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유리병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겠다. 그래서 물은 오히려 고체가 부피가 더 크고 액체가 부피가 작고, 당연히 기체는 커지는 건 맞아요. 요 구간에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예외적으로 얼음이 더 부피가 커요. 얼음이 부피가 크니까 얼음의 밀도가 커요, 작아요? 얼음의 부피가 크니까 얼음의 밀도가 작아. 그래서 물 위에 얼음이 뜨는 거예요. 물 위에 얼음 던지면 뜨잖아. 밀도가 작으니까 뜨는 거라고. 근데 액체 초콜릿에 고체 초콜릿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라앉겠지. 이해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 현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얘인가 보다 이런 거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물이 얼음보다 더 무겁고 얼음이 가벼워서 위로 뜬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만약에 얼음이 더 무거웠다면 아래서부터 옵니다. 그럼 한겨울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면 강물 전체가 얼어버리겠죠.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진화했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이제 얼어. 이 현상 때문에 강물이 위에서부터 얼어버리면 위에서 얼어붙어 버린 그 얼음 덩어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한파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이 얼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래 생명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된 물고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서부터 물이 얼었다면
매년 물고기는 다시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맨날 1년짜리, 그죠? 요만한 물고기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거고, 당연히 진화 같은 건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자, 물은 예외적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거의 다 있다. 자, 이제 혼합물의 밀도를 한번 볼게요. 혼합물. 요 실험으로 확인해 보자. 자, 봐. 처음에 물에다 달걀을 풍덩 집어넣어요. 달걀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한번 해봐. 가라앉아. 그러면 달걀이 밀도가 큰 거야? 물이 밀도가 큰 거야? 달걀이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맞죠? 하나씩, 한 명씩 칠 거야. 자, 자, 그런데 여기다가 소금을 살살살살살 녹여요. 그러면 봐봐. 소금을 녹이면 소금의 질량이 이 소금 물에 소금을 집어넣는 거니까 소금물이 만들어지면서, 자, 부피는 비슷하죠? 저 소금물의 부피는 비슷한데 소금을 추가하니까 소금물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 증가해. 그러다가 뭐보다 밀도가 커지면? 저 달걀보다도 밀도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걀이 위로 이제 떠오르겠죠. 그래서 처음엔 달걀이 아래에 있지만 소금을 녹이면 나중에 달걀이 위로 붕 떠오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이제 달걀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을 더 넣을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말해서 혼합물은 내가 마음대로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밀도는 점점 커지는 거니까. 순물질은 밀도가 정해져 있지만, 물론 온도와 압력에 따라 좀 변할 수 있지만, 근데 혼합물은 내 마음대로 물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밀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집니다. 혼합물의 특징이야. 혼합물은 내가 얼마나 많이 넣냐에 따라서 밀도가 다 달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합물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옛날 얘기를 들어봅시다. 한결이가 왕을 하자. 어때요? 왕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왕 괜찮아요? 왕 괜찮아요? 나는 그리고 또 쌤이 아르키메데스를 할게요. 왜? 쌤 과학자잖아. 쌤이 아르키메데스를 할게요. 한 명이 더 필요한데 그 왕관을 만드는 사람 어때요? 하자. 네가 하자. 네가 하자. 태준이가 하자. 자, 세 명이 등장합니다. 쌤이 왕이 누구요? 왕이죠. 왕이 새 왕관을 만들고 싶은 거야. 새로운 왕관을. 그래서 금덩어리를 이만큼 한 5kg 하자. 5kg에 해당하는 금덩어리를 줍니다. 5kg이면 쉽게 말해서 5g당 현재 한 돈이라고 치고요. 5kg이면 5,000g이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5g당 지금 한 45만 원 하거든요. 금이. 계산해봐. 45만 원 곱하기 1,100. 45억 되나? 몇 개야? 1,100. 4억 5천이야? 얼마 안 되네. 아무튼 5kg짜리 금덩어리를 준비해서 널 줄 거야. 어떤 마음이 들어요? 4억 5천짜리야. 좋아? 네가 왜 줘? 다시. 왕이 시킨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근데 이 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가 나쁘다는 거야? 너가 나쁘다는 거고, 아니, 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욕심이 생겨서 5kg이니까 금을 절반을 떼내고 다른 금속을 넣어서 금처럼만 보이게 하면, 그래서 그 금처럼 보이게 하고 이거 갖다 왕관을 예쁘게 만들고 왕이 질량을 재볼 거 아니야. 진짜 5kg 맞는지 아닌지 다른 금속을 섞어가지고 5kg만 딱 맞춘 거야. 근데 반을 떼내서 한 2억 5천 정도 지가 챙긴 거죠. 근데 왕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딱 보면 그 왕관을 예쁘게 만들어 왔어. 금으로 반짝반짝거리게. 도금도 했겠죠? 금쪽같이. 근데 왕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약간 빛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순금으로 된 왕관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왕은. 왕은 그럴 능력이 없었어. 그죠? 그래서 누굴 불렀다? 아르키메데스를 부른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당시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자네한테 맡길 일이 있네. 이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닌지를 한번 자네가 한번 알아맞혀 달라는 거죠. 증명을 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있었어, 없었어? 그런 기술이 없었어. 이거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만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일화가 있죠? 목욕탕에 가서 풍덩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쭉 넘치는 걸 보고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길거리를 뛰쳐나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일화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야. 아니, 아르키메데스는 왜 목욕탕에 지가 풍덩 들어가 놓고서 왜 유레카를 외쳤을까? 아, 뜨거! 하고 나온 거야? 아니죠. 아닌 거 알죠? 왜 유레카를 외쳤을까? 자, 바로 밀도에 대한 내용이야. 만약에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라면, 금덩어리 상태의 요 녀석, 금덩어리 상태 5kg, 이 녀석 5kg, 같은 킬로그램이니까 뭐는 똑같아. 질량은 똑같잖아. 하지만 같은 금덩어리라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밀도가 변함이 없어야 돼, 둘 다. 맞죠? 밀도가 변함이 없다는 건 부피도 둘이 같아야 한다는 거야. 자, 순금 덩어리 5kg이랑 순금 5kg으로 만든 이 왕관은 부피도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피가 똑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 왕관은 막 모양이 이상한데. 아까 얘기했죠. 물속에 풍덩 담가 보면 이 녀석들의 부피만큼 물이 넘칠 거 아니야? 그치? 그 넘치는 물의 양도 어때야 한다는 거야? 같아야 한다는 거야. 넘치는 물의 양이 같아야 부피도 같다는 거죠. 그럼 질량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다면 같은 밀도니까 순금인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 어땠다? 봐봐. 순금 5kg이 넘치게 한 물의 양과, 보이네? 물의 양과 이 가짜로 만든 왕관이 넘치게 한 물의 양이 어때요? 달라요. 이 안에 공기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뚫려 있는 거야. 얘가 넘치게 한 물의 양과 얘가 넘치게 한 물의 양이 어때요? 달라요. 다시 말해서 부피가 달랐다는 거죠. 똑같은 순금이었다면 밀도가 같아서 넘친 물의 양도 원래 같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왕관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목이 잘려서 유령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살려줄게요. 슬픈 이야기.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으로 돼가지고 만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 원리를 좀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이래서 유레카를 외쳤구만. 밀도를 일 때 밀도의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잠깐 쉴 수 있겠네요. 문제 풀고.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먼저 하자. 봐봐. 이게 뭐냐면 아까 물질의 밀도를 잴 때 부피를 잰다고 했잖아. 부피 잴 때 어떤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이 눈금 실린더라는 실린더에 넣고 부피를 재는데, 잘 들어. 액체는 이 옆에 벽면에 액체가 달라붙으려는 성질을 가져요.
여기 유리에다가 쌤이 물을 막, 물방울을 막 던지면 바로 흘러내리나요? 맺히잖아. 맺혔다가 더 많이 모이면 흘러내리죠. 이렇게 부착, 옆에 붙으려고 하는 부착력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 어떤 액체를 담으면 옆으로 이렇게 부착된 요 끝에 올라오는 면이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어디에 눈금을 읽어줘야 하느냐는 거야. 부착된 거 아주 약간의 부착된 건 무시하고 우리는 더 넓은 면에 해당하는 여기 면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얘가 50이고 60이면 정확히 55에 하나 더니까 56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괜히 여기 읽어서 57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 무시하고 여기니까 30, 35, 33.5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운데 여기 평평한 구간에 대한 곳을 읽어준다는 거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해 줬고요. 자, 밀도와 관련된 현상 마지막 읽어볼게요. 봐봐.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죠. 왜죠? 구명조끼는 뭘 바꾸게 한 거야? 구명조끼는 내가 구명조끼를 입는다는 건 약간의 질량이 추가되겠죠. 약간의 질량이 추가될 거야. 자, 공식상으로 약간의 질량이 추가될 텐데 공기로 되어 있으니까 부피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부피가 내 몸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지니까 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구명조끼, 튜브 같은 것들의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구명조끼 튜브 입으면 왜 물 위에 뜨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초딩들은 뭐라 그래요? 구명조끼 입으면 왜 뜨니? 물 위에 왜 뜨는지 알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초딩들. 공기 때문에요. 구명조끼를 입었잖아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거꾸로 잠수부는 물 위에 뜨면 돼, 안 돼? 가라앉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뭘 추가한다? 납덩어리를 추가해서 질량을 훨씬 크게 만들어서 밀도를 크게 만들어서 밑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자, 헬륨을 채운 풍선과 공기를 채운 풍선 중에 어떤 녀석이 위로 뜹니까? 헬륨 풍선 위로 뜨죠? 둘이 봐봐. 공기를 채운 것과 헬륨을 같은 부피로 채운다면 부피는 똑같아. 그죠? 부피는 똑같은데 헬륨 풍선은 왜 위로 떠요? 질량이 매우 작아요. 질량이 작으니까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겁니다. 밀도가 작으면 밀도가 작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가볍다는 뜻이고요. 밀도가 크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뜻인 거야. 하지만 공기는 밀도가 좀 크겠죠. 내가 날숨을 불어 넣은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풍선이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풍선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또는 그냥 공기를 집어넣더라도 공기와 풍선 자체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밖에 있는 공기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서 공기를 집어넣은 풍선도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질량이 좀 작으니까, 아직 커지니까. 자, 마지막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체크. 다른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4번은 모르면 진짜 몰라, 그냥. 자, 여기 뭘 비교하라고 되어 있냐면 LNG와 LPG를 비교하라고 있습니다. LNG와 LPG의 차이점. 영어 단어가 차이 나죠. 맞아. 그렇게 암기하는 거야. 자, N자랑 P자에다가만 여러분 써놓을 거예요. 천연, 석유라고 써요. LNG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liquefied, 액체화시킨 natural gas, 천연가스입니다. 자, 액화 천연가스라고 읽어줘요. LNG를. 다른 이건 쓰지 않아도 돼. 액화시킨 천연가스야. 액화 천연가스라고 읽어줘요. 지는 가스예요. 얘는 liquefied petrol gas 그래서 액화시킨 석유가스야 라고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만 받으면 되냐면 내추럴과
페트롤 중에 어떤 게 더 가벼워 보여? 천연과 석유 중에 어떤 게 더 가벼워 보이냐고요. 절대 힌트 아니었어요. 천연이 엄청 가벼워 보이잖아요. 천연. 그래서 LNG가 누출되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LNG가 누출된 경보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천정에 설치하는 거야. 우리도 왜 천정에 경보기 이런 거 있잖아. 천정에 이거 화재 경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공간에 있다면은 뭐 집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는 LNG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파트는 LNG라고 하는 그런 가스가 들어와요. 우리 보일러도 LNG로 돌아가. 근데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는 그 가스가 가스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따로 가스통 본 적 있나요? 이만한 가스통을 집집마다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이제 뽑아서 이제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그때 가스통에 들어있는 거는 LPG라고 해요. LPG는 석유가스니까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LPG가 누출될 경우에는 어디로 누출돼? 바닥으로 누출되는 거야.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러면 LPG 누출 경보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바닥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야. LNG 경보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하냐? LPG 경보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물어본다고요. 시험 문제에 200만 % 출제 무조건 됩니다. 이거 꼭 암기해야 돼. 그래서 LPG와 LNG를 전체 뭐 리퀴파이드 페트롤 가스 이런 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N 이거 천연이잖아. P 이거 페트롤 석유잖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서 경보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옆에 있는 개념 쏙쏙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